그게 암이라고 하는 걸로 진화가 된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늘도 암세포의 공격을 한 1000번 이상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지킬 만한 세포 건강이 있고 그리고 또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죠. 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것도 몸이랑 좀 친숙해요. 중학교 체육교사였기 때문에 몸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 체육 선생님이 되기 전에 대학생 내내 8년 동안 퍼스널 트레이너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병행해서 GX 강사 들어보셨나요? 스텝, 그 당시에 스텝 또한 그 스피닝 뭐 이런 강사들을 꽤 오래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 갔는데 성인들을 가르치다가 중학교급으로 가도 별반 다를 건 없었어요.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긴 하지만 이때 처음에 발령 받았을 때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특명을 내리셨어요. 뭐였냐면 학생들 중에 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방과 후 학습으로 비만반을 한번 운영해 보라고. 왜냐면 제가 이력사항에 어떤 트레이너 보기에도 그런 몸을 잘 알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 신기한 걸 발견해요. 여기서 비만인 아이들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을 소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비만이세요. 신기해요. 그 엄마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그대로 보고받아서 아이가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내가 한 가정의 엄마다, 아이를 가진 부모다라고 하면 책임감이 막중한 거예요. 오늘 들은 걸로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게끔 사명을 가지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기서 저희 와이프예요. 과학교사인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냐, 체육 선생님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가, 둘이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친동생이라고 저한테 지금 처제죠. 처제를 소개시켜줬는데 이분이 제 뉴스킨 스폰서예요. 뉴스킨을 알려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형부를 만났는데 성격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몸쪽으로도 그렇고 저희 식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쪽으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강의장에 저를 초대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배우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파마네스 강사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호르몬은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킨 화장품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관심사가 좀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할 때 굉장히 잘하던 교사였어요. 이게 학생이 고민 상담으로 쪽지를 넣은 거예요. 선생님 사랑해요. 이게 제 고민이에요. 이 밑에가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맨날 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번 주에 제가 강의하면서 새로운 거 느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거랑 볼펜이 다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닌가.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을 갖는 분들은 장내 세균이 좀 부족한 거예요. 유익균이. 그래서 유산균을 좀 제가 얘기하는데 계속 안 믿겨지죠. 그러면 대장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유산균을 좀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병들고 있어요. 굉장히 병들고 있어서 그냥 숨만 쉬어도 우리는 독소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여기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있죠? 네. 지하철 타고 올 때 쇳가루랑 같이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흡입하고 오셨을 거예요. 다행히도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가 생활화됐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덜 호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없었느냐? 아니에요. 지하철에는 늘 있었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안 끼고 다녔었죠. 이거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길 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는요 호흡기로 들어가는 독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먼지는 사실 우리가 이게 심각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미세먼지를 미세 발암물질로 단어를 바꾸려고 지금 추진 중이에요. 미세 발암물질. 근데 우리는 미세먼지가 어떤 건지 안 와닿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게 보통 미세먼지는요 머리카락 한 올 굵기에 7분의 1 정도 된대요. 근데 더 위험한 건 요즘 돌아다니는 미세먼지는요 중국발 초미세먼지예요. 그쵸?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앞에 초가 붙어요.
머리카락 한 올 굵기에 30분의 1 정도 된대요. 이게 7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 정도 돼버리니까 호흡할 때 폐포로 들어가서 바로 혈관을 탈 수 있대요. 이게 생로병사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면 이게 바로 혈관을 탄다는 거예요. 이게 미세먼지예요. 이게 미세먼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미세먼지가 왜 또 위험하느냐?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혈관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딘가에 정착하겠죠. 그게 심장이 될 수 있고 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폐가 될 수 있고 폐에 박혀 있을 수 있고 또 뇌로도 갈 수가 있대요. 혈관은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혈액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실제로 이런 밀폐된 공간 안에서 1시간 정도 그냥 마스크 없이 바깥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 없이 1시간 정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이런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서 담배 연기를 가득 채워놓고 1시간 24분 흡입한 거랑 똑같은 폐에 데미지가 온대요. 그리고 디젤차 매연을 여기 딱 가득 담겨놓고 3시간 40분 동안 호흡한 거랑 1시간 마스크 없이 외출한 거랑 폐가 받는 데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집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그 미세먼지 편 생로병사를 보면 집 안에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특히 또 호흡기로 들어가는 독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향을 맡기 위해서 향초 많이 피우시죠. 특히 이렇게 며칠 전처럼 비 오고 이러면 향초를 많이 태우는데 이거 매장에서 매장 향기 관리하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다. 특정 브랜드 되게 유명한 브랜드 있죠. 서양인들이 많이 쓰는 캔들. 그런 캔들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왔다라고 보고가 돼 있고요. 내가 뿌린 향수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향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향기가 날아가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알코올이 들어가거나.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향기가 지속되지 않아요. 날아가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일이에요. 휘발유, 석유. 석유를 넣어요 실제로. 뒤에서 자료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향기 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여자 샴푸예요. 예. 왜냐면 지금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여자분의 향이 딱 느껴지는 게 바로 샴푸. 긴 머리 찰랑하면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옆 사람이 있는 코까지 가서 코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원리가 뭐겠어요? 날아가야 되잖아요. 발향돼야 되잖아요. 그게 휘발유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또한 호흡기로 들어가는 독소 중에 하나가 요즘 문제됐던 방사능 침대예요.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는 대진 침대 있죠? 이걸 방수 커버를 씌우지 않고 이걸 방에다 놓고 그냥 이불 깔고 자잖아요. 문 닫고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담배 18갑을 핀 폐에 데미지가 온대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회수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폐기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대진 침대의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어머니들은 되게 좋은 침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코끼리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 망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 매트에서도 계속해서 접촉성으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호흡기로 날아다니면서 계속 방사능 물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 속속들이 방사능 물질들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어쩌면 소름 돋게 한번 해드릴까요? 어쩌면 우리가 쓰는 마스크에도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얼마 만에 밝혀진 건데요. 이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몇십 년간 이 침대 브랜드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마스크 하나를 쓰는 것도 굉장히 잘 선택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막 수입되는 거 이런 거 사서 쓰시면 반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퇴치되는데 내 폐는 계속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자, 향수에 대한 것들 좀 더 나아가 보면 향기. 이건 되게 여자분들 다 아시죠? 이 브랜드 병만 봐도 아시죠? 몸샵 이래가지고 이게 이 몸샵 여기서 나오는 화이트 머스크 향이 되게 유명해요. 얘는 사향을 가지고 페로몬을 자극하는 향기라고 되게 유명해요. 페로몬 자극은 뭐냐면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사향에서 얻어져요. 이 사향은 사슴 생식기에서 추출을 했었어요. 근데 동물보호단체가 너무 세니까 입김이 세니까
이걸 합성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향을. 그래서 다 합성이에요.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걸 우리가 발향이 잘 되기 위해서 어디에 뿌리죠? 손목 여기 딱 뿌려가지고 이렇게 훔치시죠. 왜냐면 경동맥 있는 쪽에 뿌리면 얘가 맥박이 뛰면서 향기가 탁탁탁탁 퍼지라고. 그 원리죠. 그럴수록 혈관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보도자료예요. 근데 계속 팔리고 있죠. 기왕 피할 수 없으면 이 옷에 뿌리시고 여기에는 안 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향수를 찾는 게 더 빠릅니다. 근데 되게 비싸요. 자, 요거 이 KBS에서 석유, 그러니까 향기의 진실 편을 다룬 거예요. 이분이 나와서 석유, 여기 보이세요? 석유의 영향력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향을 만들 때 필요한 화학물질은 석유 추출물이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날아가야 되니까. 이런 석유화합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샴푸예요. 말씀드렸죠? 415 정도 들어간대요. 그리고 섬유 유연제. 예, 얘도 냄새 때문에 하는 뭐 정전기 이런 것보다 그 물 냄새 이런 거 빼려고 섬유 유연제 넣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예, 냄새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244 정도. 근데 가장 강한 게 뭐냐? 냄새를 빼버리는 거 있죠. 냄새 확 빼버리는 거 그게 가장 높대요. 왜냐면 냄새가 배어있는 거 이미 냄새가 배어있는 걸 빼려면 그걸 갖고 이 기존에 있던 냄새를 그거보다 강한 향으로 잡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날아가야 돼. 잡고 날아가야 돼요. 그게 석유가 하는 역할이에요. 네. 근데 아이 있는 곳에서 페브리즈를 계속 뿌린다. 못할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 앞에서. 네. 근데 그걸 간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요. 버터향을 흡입해서 폐가 망가진 사람이 있대요. 미국의 한 남성이 그 팝콘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은 팝콘에다가 버터향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버터를. 근데 이분이 이 작업을 계속 하다가 마스크도 하고 다 했지만 폐가 90%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미국인이 팝콘 폐 소송에서 700만 불을 승소했대요. 700만 불을 받았어요. 그 작업 때문에, 그 향 때문에 녹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 700만 불을 줬는데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치료비로 다 써요.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산소호흡기를 3개를 차고 있거든요. 영상에 나와요. 유튜브에도 있고. 그런 부분. 그래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독소가 굉장히 요즘은 심각하다.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기에 대한 건데 좀 스킵할게요. 그러면 검색 엔진의 사망률을 이렇게 쳐봤더니 가장 많은 게 신생 물질이었어요. 보시세요. 여기 신성 물질. 이게 암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통계청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폐로 들어가는 독소들을 조금 미세먼지 국가에서는 물 많이 마시라고 장려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려고 생수를 많이 마셨더니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뱉은 물에. 특히 수입되는 거의 전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방금 얘기한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거. 그래서 바로 혈관을 탈 수 있는 거. 먼지보다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잘 빠지겠어요? 그렇게. 근데 보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 자료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좀 이뻐지기 위해서 화장품 좀 발랐더니 이게 여기에 중금속이 가득 들어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죠. 실제로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자분들 립스틱 있죠. 립스틱에 카드뮴 이런 중금속 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류마티스를 유발한다라고 해서 연관성이 완벽하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쓰시는 립스틱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연관성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색조 화장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조 화장들 독한 거 쓰면 안 되겠다. 아이들이 쓰는 좀 좋은 제품 써볼까? 해서 베이비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베이비 제품에서 또 중금속 또는 발암물질이 검출이 된 거예요. 이 흑인 할머니가, 이거 KBS 뉴스에서 가져온 자료거든요. 흑인 할머니가 실제로 1200억 원 보상 받았습니다. 네, 아이 제품을 쓰고 암이 걸려서. 근데 이게 이 흑인 할머니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판결문이 이래요. 암 유발을 인지하고도 경고 표시를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팔리고 있고 경고 표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똑똑한 우리의 지식으로 조금 가려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티튜드. 뉴스킨 사업하면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 제품 한번 사봤어요. 뉴스킨에서 어떤 주방세제가 나오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젖병을 닦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이게 가장 평이 좋더라고요. 사용했는데 이 애티튜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이 됐대요.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근데 안도했어요. 아, 이거는 물에 씻는 거잖아. 호흡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내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인 평균 1년에 소주잔으로 가득 채워서 2잔 정도를 주방세제를 먹는데요. 왜냐면 잔류세제가 남아있거든요. 깨끗이 헹궈도. 우리 아이도 그걸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즉사하거나 죽진 않지만 차곡차곡 독소가 쌓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생리대 문제 굉장히 많았었죠. 네. 믿고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이걸 어느 날 생리대 파동이 있었을 때 와, 이게 생리대계의 뉴스킨이다. 광고 안 하고 입소문만으로 아는 사람은 다 사서 쓴다더라 해서 썼어요. 정말 드라마처럼 일주일 만에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 익숙한 거 보이세요? 이 라돈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진 침대에 들어갔던 방사능 물질이에요. 어머. 생리대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마스크 얘기했죠? 여러 겹으로 돼 있고 그걸 분리시키는 그런 이런 패드가 들어가는 것들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하청에서 넣은 것 같아요. 대진 침대도 매트리스의 한 층을 하청을 줬는데 하청업체에서 넣은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쿠팡이라는 곳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환불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보라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일주일 있다 환불을 해줬어요. 실제로 어딘가에서 들어간 거겠죠. 근데 이 라돈이요, 어떻게 했냐,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이렇게 생리대를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박혀있는 게 라돈이에요. 그럼 여성분들은 생리대 착용하시고 이런 라돈이 내 몸에 흡수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방사능이라니까. 네. 히로시마 원자폭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사능이 계속 한 달에 계속 주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런 것들 건강에 이로울까요? 아니겠죠. 이런 것들 실제로 의학 박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화장품에는 이제 바르는 거 얘기할게요. 비염, 천식, 아토피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들어가 있대요. 성분들이. 그래서 심장, 간, 폐, 그리고 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 다치면 뇌세포도 폐포처럼 한 번 다치면 재생이 안 된대요. 그러면 이런 뇌까지 침범을 해서 체내에 5일간 머물면서 독성을 유발한다. 이게 미국 독성학회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되냐면 화장품으로 된대요. 아침 저녁으로 쓰는 화장품이 흡수돼가지고 독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체내 5일간 머문대요. 5일씩 계속 적금 넣는 거예요. 적금. 아침에 적금 부으신 분 있으시죠? 저녁에 가서 또 그 화장품 내가 기준 없이 쓴다라고 하면 그러한 싼 거 그냥 이게 이런 마트에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적금 또 부으시겠죠? 근데 적금의 특성은 뭐예요? 반드시 만기가 와요. 그 만기는 질병으로 옵니다.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노벨상을 수상한 의학 박사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달랑도 볼게요. 암을 100으로 봤을 때 흡연으로 암이 생기는 경우가 25%에 불과하대요. 흡연. 나는 담배 안 펴서 괜찮아 이럴 수 있지만 흡연은 25%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75%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화장품, 욕실용품 그리고 오래된 작업 현장에서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생필품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층적으로 다룬 게 SBS 스페셜이었어요. 여기서 1, 2부작으로 나뉘어가지고 스페셜로 보도가 됐는데요. 1부가 자궁의 경고였어요.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축적된 독소의 총량이에요. 내 몸에 축적된 독소의 총량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 제 목젖이 총량이에요. 이걸 넘어가는 순간 환자가 돼요. 그 전까진 잠재적 환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안 아플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독소를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바디버든 수치가 높아지면 이러한
자궁질환, 혈관질환, 성장기질환, 간신장질환 이런 질환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독소는 얘네의 특성상 지방에 많이 껴요. 지질에 많이 끼는데 세포막이 다 지질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돼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의 막이 다 지질이에요. 그 지질에 붙겠죠. 독소들이. 지방세포도 다 붙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붙으면 문제가 되는 기관이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기관이 자궁이더라. 지질이 많아. 그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피하지방도 두껍죠. 살의 피하지방 두께도 두껍고 또 자궁기관도 그렇지만 가슴, 유선도 다 지방질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런 독소의 공격을 받으면 남자보다 더 취약해요. 실제로 둘 다 취약하지만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질병을 와요. 네, 그래서 유방암, 자궁암 이런 것들 같이 동반하기도 하는데 그래 좋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났을 때 유전하게 얘기해서 나는 좀 건강 체질을 타고났어. 그러면 이런 것들 있죠. 담배를 같이 폈는데 누구는 10년 만에 폐암이 걸리고 누구는 30년을 펴도 아직 폐암이 아니야. 많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의학계에서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게 위험하다. 제품도 잘 써야 되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생활습관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30년 동안 샘플만 썼어. 주는 것만 썼고 아무거나 막 썼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래서 SBS 스페셜에서 준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기한테 가더라고요. 이렇게 독성의 유전 해서 엄마가 아프지 않는데 모유를 추출해서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 갖가지 독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아토피로 태어나고 아이가 문제성이 있게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지금은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영상을. 선생님 수술밖에 없다 했는데 정말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 공포가 하기 싫어요. 선생님 드러내자는 선생님 천지고 내가 띠 준다 하는 사람인데 그 띠 떼냈다 해서 제가 그러면 폐견되면 괜찮을까네. 폐견돼도 문제가 된대. 근데 어떡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좋아진 그거 뭘까가 지금 궁금해. 뭐 때문에 좋아지는가. 나 진짜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방송 출연을 고민하던 이인숙 씨가 며칠 후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달에 생리가 한 이틀 전부터 허리 통증이 이렇게 왔어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생리를 시작했는데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허리하고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가 구르다가 정말 그 배를 콕콕콕 찌르는 것 같고 뭔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나중에는 막 욕이 나 올라갈 정도로 진짜 왜 이렇게 아프냐 미치겠다.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길게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여기에 나오신 출연자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리통을 잡아보자 라고 해서 SBS 스페셜에서 솔루션을 제공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용기 있죠. 거기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 유리로 다 바꾸는 거. 두 번째, 화장을 하지 않는 거. 두 가지를 하고 생리통이 없어져요. 네. 근데 이분이 끝까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본인의 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옷은 벗을 수 있어도 화장은 안 하는 건 못 견디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실제로 통증의 정도를 통증도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뇌에서 자각하는 정도를 파악을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생리통이 오는 거잖아요. 뭐 건너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온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산통을 겪는 거예요. 아기 낳으신 분들은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아기를 낳는다. 그 정도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방금 얘기한 그런 용기를 쓰는 생활습관 이런 것들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화장품 내가 바르는 독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스타벅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판결이 됐습니다. 약간 소리가 좀 들리나요? 네. 얘는 덜하죠? 네, 없네요. 자,
미국 스타벅스에서 지금 캘리포니아주, 미국은 주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큰 국가가 나눠져서 주 단위로 움직이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작년에 판결이 됐어요. 8년 이상 싸웠다고 해요. 주랑 스타벅스랑. 그래서 스타벅스 이번에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스타벅스 컵 매장에 과도한 커피 섭취는 바람을 유발합니다. 이제 명시하게 돼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커피는 수입될 때 무슨 색으로 수입이 돼요? 커피 콩을 보면 무슨 색이에요? 연두색이에요. 하얀색도 있고 연두색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커피를 내리려면 로스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죠? 그걸 태워요. 볶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까맣게 태워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 볶는 과정에서 태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기도 태우면 태운 거 먹으면 좋아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운 거에서 나오는 독성이 아크릴아미드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게 바람을 유발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런 내린 커피 아니고 믹스커피 먹어야겠다라고 하는데 믹스커피가 프림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프리마가 이제는 탈지분유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설탕 때문에 당 때문에 식후 땡기는 게 뭐냐면 그 설탕 때문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일회용 스틱으로 된 커피만 들어가 있는 거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이렇게 아크릴아미드가 일회용 커피에는 더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차라리 하루에 한 잔 내리는 걸로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삼겹살 이런 지방질이 많은 것보다 목살이에요. 목살에서 떼어보면은 딱 요 정도에 이런 살코기가 많은 목살 부위를 많이 선호하실 거예요. 목살에 여기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 봐서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잘라보면은 여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썰어볼게요. 단면을 보게 되면은 좀 요만큼 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다 기둥에 들어갔죠. 돼지고기 목살을 자르자 그 중앙에 노란빛 이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 이 문제는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고름. 아우. 손으로 누르자 고기 안쪽에 고여있던 고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 네. 아. 오늘 점심은 목살? 아. 네.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딱 나가는데 누가 막 쫓아와서 아주머니가 이거를 저를 딱 잡으시더니 이걸 강의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돼지농가 주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목이 안 논대요. 사료에 푼대요. 이렇게. 그래서 전시들 흡수되겠죠. 이런 고름은 안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데 아직도 목에 놓는 것도 있고 이게 항생제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정육점 이런 것들은 다 떼내고 팔겠죠. 네? 다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생제를 안 먹인 고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제주산 흑돼지 뭐 이런 거 풀어놓고 방목하는 거 아니고서야 거의 대부분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갈비를 만든 자, 그리고 다음 영상입니다. 얘는 당에 대한 조금 문제성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 한번 봐보세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끊임없이 초콜릿이나 속도를 조정해놔서 좀 집중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루에 커피 믹스를 무려 8잔이나 드세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오늘 얘기한 설탕 중독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 익숙하시죠? 뭔가 풀리지 않거나 스트레스 막 받고 열받는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단 음식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 음식만 찾게 되다가는 어느 날 케이크의 초를 더 이상 꽂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식도 예외는 아니죠. 남자친구랑 헤어져 난 다음에 비빔밥도 먹고 막 이렇게 먹는 브로치들 또 떡볶이 매운 음식을 많이 닦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쫙 풀리니까 고추장에 들어있는 단맛이 바로 그 오해입니다. 우리가 단맛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시중에 판매되는 가정용 고추장 18개를 분석한 결과요. 3분의 1이 분리했다는 거죠. 여기에 고추장 한 통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한 통에 조청, 물엿, 전분당이 이렇게 남아있죠. 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매운맛 때문에 실제로 땡기는 것보다는 단맛 때문에 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영상 시간 관계상 넘어갔는데 이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뒤에 가면 실험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결국 이런 당을 가지고 중독성을 검사해 본 결과 실험쥐가 마약 코카인 아시죠? 코카인 영화 보면 코로 막 흡입하고 이러잖아요. 그 코카인보다 이 설탕을 더 찾아요. 쥐가. 그만큼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뭔가 해독을 하거나 내가 다이어트에 들어갔을 때 이런 과자 땡기고 이런
단맛에 땡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 당에.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독소들이 많고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가 고통받고 이런 것들도 보도되고 있고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소의 습격, 해독혁명 뭐 이런 것들. 독소라는 건요, 몸에 축적되면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이야기를 해요.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독소입니다. 이 독소들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뭐냐면 우리가 물을 사 먹기 전에 끓여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불과 얼마 되진 않았어요. 수돗물을 끓여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끓여 먹는 이유가 뭐예요? 수돗물에 세균이 있잖아요. 그걸 열을 가하면 끓이면 죽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떤 것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1차 면역기가,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오면 우리 몸이 딱 반응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뭐부터 느끼냐면 목이 칼칼해요. 그쵸? 편도라고 하는 건 1차 면역기관이에요. 제일 먼저 알아. 그래서 편도가 부으면 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딱 1차 면역기관에서 몸에 이상한 거 들어왔는데 이러면 1차 면역기관이 반응하면서 이게 붓고 열을 내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바르는 화장품들이 전부 다 수액이야. 그쵸? 그리고 먹는 것들이 다 이상한 것들, 독소가 많은 것들,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계속 먹어. 그러면 내 주인이 계속 독소를 쌓는 거잖아요. 적금을 부으니까 우리 몸은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 이런 거 들어왔는데 처리는 해야겠고. 그래서 몸을 계속 뜨겁게 달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뜨겁게 달궈질 때 발산이 돼야 되거든요. 땀이 나는 원리도 그렇고 열이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병이 나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일사병, 열사병 생각하시면 돼요. 밭일하다가 태양 받아가지고 그 열이 들어왔는데 체내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데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으로 피부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독소가 들어오면 가장 많이 티나는 곳들이 피부로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자, 볼게요. 독소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만성피로, 뒷목, 어깨결림, 두통, 이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다 가지고 사는 것들이고. 근데 이걸 그냥 방치해내면 3, 4단계로 가는데 이게 자주 붓고 소변이 시원찮고 소화불량, 구취, 수족냉증,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걸 방치했을 때 우리는 이 1, 2단계나 3, 4단계에서 해독해보자 라는 걸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치하잖아요? 그럼 바디버든 수치가 넘어가겠죠. 그럼 5단계가 와요. 바디버든 수치는 4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는 약을 먹어야 되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6단계는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네. 우리는 3, 4단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독소들이 들어오면 몸을 끓이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더군다나 피부로 나타나면 다행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독소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볼게요.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아토피 때문에 입원하는 친구예요. EBS에 나온 내용입니다. 교비의 병명은 아토피성 필염입니다. 피가 나도 근육을 보다 못해서 입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꼬집어서라도 실제로 아토피 있는 집은요, 살이 벗겨져도 긁어요. 강요하면서 저한테 말하면서 계속 긁으면서 울고 있어요. 계속 긁어요. 마음 먹어줘요. 너무 속상하죠. 아토피가 심해진 지난 6개월 동안 규비도 엄마도 가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지금 규비의 목은 심하게 긁어 피부 염증 최고조입니다. 네. 보세요. 이거 치료 잘하면 엄마가 뭐 줄까 했더니 빵 사탕 달래요.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가려우니까 저걸 바르는데 저게 다 스테로이드 연고예요. 스테로이드 연고랑 보습제를 조금 섞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스테로이드 연고죠. 그리고 거즈로 두른 다음에 저렇게 분대 압박을 해놔요. 그러면 가려움증은 괜찮아지겠죠. 근데 아토피가 나은 건가요? 그리고 저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빵 사탕을 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알고 있어야 우리 가족의 건강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 그래 좋아 나는 해독을 할 거야 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해독 주스 갈아 먹을 준비부터 하잖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해독 주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채로? 에이 설마 식독을 부리는 음식 그 네 번째 과채로. 과체로 우리가 설마 지금 느끼는 과체가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벼운 미네랄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과채lum이라는 건요 말씀하신 대로 과일 채소 때문에 생긴 독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몸에 좋기만 한 줄 아시고 열심히 챙겨 드시고 있잖아요. 먹기 싫어도 드시고 있고 억지로도 먹었죠. 그리고 때로는 증으로 내시고 열심히 마시고 있고요. 그러게요. 사실 채소 과일은요 대부분이 찬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 문제는 뭐냐 날 걸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에 맞지 않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냉기가 누적되게 돼서 결국은 독소로 발전하게 돼요. 특히 최근에 아까 설명드린 건강을 위해서 채소나 과일을 최고로 짐을 내서 본능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갈아 먹죠. 우리 거의 대부분.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게 문제냐면 이런 해독 주스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바나나 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단맛 나는 것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얘는요 예전보다 실제로도 지금 국내에서 나는 건 제주도에서 조금 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외국 동남아 같은 곳 따뜻한 열대 기후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익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파랄 때 따져. 그래서 영양소가 현저히 낮대요. 실제로 그 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새파랄 때 따서 오면서 익으니까. 어? 근데 그 오는 중간에 또 익으면 안 되니까 농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는 꼭 씻어 먹거나 아이들 손에 안 닿게 하는 거 아시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쵸? 나만 알았나요? 그래요? 네. 저희 애기는 그래요. 바나나 안 만지려고 해요. 그리고 만지면 꼭 손 씻게 하고 아니 바나나를 깨끗이 씻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독소를 많이 배출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미역 이런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얘는 농약 뿌린 김이 전국에 200억 유통이 됐대요. 이 중에 누군가가 먹었을 수도 있어요. 회수도 안 되고 어떻게 알 방법도 없어요. 네. 우리는 그냥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래서 해독강의잖아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저도 못 피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해독하자라는 게 포커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해독 주스를 갈아 먹는 건 내 체질에 안 맞으면 더군다나 독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채도 새우로 갈아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어떤 한 영상에서 유기농 상추를 가지고 현미경을 2000배까지 확대를 했더니 기생충이요. 네. 이게 사실 농약을 치면 기생충이 많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유기농 찾죠. 유기농은 기생충, 이 기생충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몸에 들어가서 실제로 뭐 암세포에 붙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니까 이게 사실 유기농을 먹자니 기생충이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사자니 이거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피할 수는 없다니까. 그러면 해독을 할 때는 저는 꼭 이렇게 여기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파마넥스라고 하는 알약 형태 그리고 과학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낸 사이언스가 적합된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시길 원해요. 보면 이 여에스더 아시죠? 의사분인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종합 비타민제,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나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은 농작물이 과일, 채소, 야채 뭐 이런 것들이 다 땅이 계속 고갈되면서 영양소가 고갈되면서 계속 다작하잖아요. 계속 그 땅에서 계속 작물을 채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양소가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전에 영양소와 지금 내가 먹는 이런 과일 영양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절반 이상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감자는 비타민 A가 100% 없어졌대요. 그리고 양파의 비타민 A가 100% 없어졌고 브로콜리 칼슘이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했었는데 63%면 절반 이상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개 먹어야 되는 거면 지금 2개 먹어야 돼요. 시금치는 10단 먹어야 되는데 10단. 자, 브로콜리 뭐 있었고 육류도 철분이 50% 감소가 된 거예요. 우유에도 이렇게 많이 영양소가 감소가 됐고요. 땅 자체에 미네랄이 고갈되어서 우리가 먹는 식품 모두가 미네랄이 감소됐대요. 그러면 그걸 더 섭취해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섭취한다고 해서 더 흡수되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제 형태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양제 형태. 그래서 해독도 똑똑하게 이제는 뭘 갈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해독을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저한테 제가 소개받은 분이에요. 소비자인데 명동 쪽에서 그 일본인 상대로 헤어 디자이너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이게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를 때였어요. 아이허브라고 아세요? 직구를 해먹을 수 있는 영양제 살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거래요. 거기서 만났는데 자기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한 30만 원어치 매달 시켜 먹는데요. 잘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걸 파마넥스로 좀 바꿔드리려고 했더니 자기는 만족한대요. 그래서 저는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본사에 가서 저희는 스캐너 있죠.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은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인데 먹었을 때 개운하네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마넥스는 제가 설명드리는 파마넥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를 입증해요. 그런 기계를 갖고 있고 400억 이상 투자해서 만든 기계가 있고 그러면 여기 와서 한번 재보세요 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바닥이고 이게 높은 거예요. 저는 안 챙겨 먹는 사람도 빨간색 나오는 사람 별로 그렇게 못 봤거든요. 근데 한 30만 원어치 매달 시켜 먹는 사람이 빨간색이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카톡에 보낸 거예요. 이렇게 뭐 먹어야 되냐고. 이분은 30만 원어치 먹고 효과 못 본 거죠. 어쩌면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식품을 고르는 기준도 굉장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잡혀요.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뭐라 하려고 내 마음에 안 들. 지금 먹어. 그래갖고 허리 한 40대. 알았지? 천국 개미어리면 이 세상 살만한 나. 하지 마. 양푼으로 밥 두 그릇씩 쳐먹어. 이 숟가락 먹어. 이렇게 돼. 그래갖고 이태원 가면 빅사이즈로 사이코 차려. 뭘 고민해. 하지 마. 알았어? 야 인생 한 번 보냐 못대로 살아. 그래서 고지혈증 당뇨병 타워서 지금 빨리 라면 10개 끓여 쳐먹어. 먹고 비만으로 가. 비만은 그 죽음의 길이야. 알았지? 며칠 후 묘장 나는 주여아멘. 이 불쌍한 인생을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아멘. 네, 이게 교훈이 있어요. 건강도 원하는 사람이 챙길 수 있어요. 지금 약간 비꼬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이 안 잡힌다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정말 내가 원해야 건강도 지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거잖아요. 실제로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나눌 건데 비만은요 모든 대사증후군 질병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잘 아는 갑상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왜 오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쌓는 독소들이 세포에 가서 붙어요. 이렇게 세포에 지방질에 가서 붙는데 지방세포에 특히 독소가 많이 쌓인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체형이 좀 무너져 있다, 지금 잠깐 누나를 굴려서 이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체형이 무너져 있다, 조금 통통해져 있다, 뚱뚱해져 있다 라고 하면 이미 건강 상태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겉에 이렇게 독소들이 쌓인대요. 자, 요것도 얘는 중간부터만 볼게요. 시간 관계상. CNN에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한 카디올로지스트, 심장내과 전문의가 뭔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고지혈증일 때 의사들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많이 쓰는데 이걸 좀 줄여야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맹세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카디올로지스트가 이제 엘리자베스 크로다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메이오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에서 레지던트와 스텝을 거친 대단한 의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넘버원 병원이 존스 홉킨스잖아요. 그리고 2등이 메이오 클리닉이거든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부동의 1위, 2위를 다투는 병원이 존스 홉킨스와 미국 미네소타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인데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공부한 분이니까 최고의 의사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이른바 그 경계 영역에 있는 분들, 아직은 고지혈증 환자가 아닌 아슬아슬한 단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이 몇 년 있다가 검사를 했는데 기준점을 딱 넘어갔다. 그러면 많은 의사들이 기계적으로 약을 처방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약을 매일 한평생 먹어야 돼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물은 매일 먹잖아요. 한평생. 또 이런저런 부작용도 있고 평생 약물에 속된 말로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현대 의료가 그런 걸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래요. 왜냐면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매 끼니 식사만 바꿔도 약을 안 먹고 고혈압, 중풍 아니면 콜레스테롤 또는 당뇨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런 노력을 하도록 의사가 환자에게 잘 교육하고 권유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약을 찍찍 주는 경향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이 기사 하단에 보면 이분이 뭐라고 여기 썼냐면요. 네, 뭐라고 되냐면요. 내가 이 심장내과 전문의가 될 때까지 이런 거 좀 땡겨보세요. 좀 문서 땡겨보세요. 심장내과 전문의가 될 때까지 그 인턴 레전트 수련을 할 거 아닙니까? 8만 시간을 공부했다는 거야. 8만 시간. 자기 평생 계산해보니까 1만 시간이 아니라 8만 시간. 공부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How much of that time was spent on nutrition? nutrition이 뭐예요? 영양. 내가 의사로서 영양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은 얼마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제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당대 최고 의사입니다. 이게 존스 홉킨스와 메이오 클리닉에서 트레이닝을 했다는 당대 최고 수준의 카디올로지스트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과대학 다닐 때 영양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네, 서울대 나오신 거 아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독 강의를 하고 제품 뭐 설명도 좀 드리고 해독하시라고 권유해 드릴 텐데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물어볼게 하고 누구한테 가요? 네, 의사분한테 가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의사분이 잘 아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찾아가실 때는 기능의학을 따로 공부하신 의사분들을 찾아가길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로 공부하는 의사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국내에도 계시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권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독소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 질문하고 갈게. 어떠세요? 멋있어요? 네. 멋있죠? 네. 안 멋있진 않죠. 뭐 과하다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멋있잖아요. 네. 뚱뚱한 것보다 낫죠? 네. 근데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이 몸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네. 이 겉으로 보기에 몸이 좋다고 해서 건강한 몸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네. 이건 체지방을 그냥 낮췄을 뿐이에요. 몸을 긴급 상태를 만들어서 그냥 체지방률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근육의 선명도를 높인 거지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좀 이뤄봐야 되는데 이걸 좀 다이어트라고 해요.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이어트의 종류에는 약물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조금 내가 체형이 무너져 있으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카페인 많이 사용하시죠? 카페인은 커피, 공복에 커피 한 잔에 유산소 뭐 타고 뭐 이런 것들 유행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카페인이 교감신경계 흥분을 작용을 해가지고 지방을 잘 타게끔 만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클렌부테롤, 윈스트롤, 에페드린 이런 것들은 얘 둘만 보게 클렌부테롤, 에페드린은 기관지 천식 확장제예요. 얘가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SNS 보면은 체지방률이 말도 안 되게 거의 0%에 가까운 사람들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약물의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 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윈스트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충제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최근 엊그저께 기사가 났거든요. 국민 보충제라고 하는 보충제에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올림픽에서도 걸린 금지 약물이고 스테로이드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를 먹으면 운동 능력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되게 보기 좋은 몸이 되고 힘이 나고 이런 건데 이게 우리 7월 달에 나오는 TR고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그 BCAA로 유명한 성분 국민 보충제라고 해요. 10명 중 운동하는 10명 중 9명이 먹는 보충제에 이게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해명이 제대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약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 있죠. 한약은요 예전엔 마황 같은 건 넣었지만 지금 넣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약방의 감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감초라고 하는 게 약방의 감초 무슨 뜻일까요? 어디든 쓸 수 있는 거예요, 감초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약초이기도 해요, 대중적이고. 근데 이 감초라는 약재가 칼륨 배출을 도와서 신장 기능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약을 다이어트를 계속 먹는 분들은 신장 기운이 많이 내려가서 그쪽으로 좀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질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탄 고지반식 이거 평생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저탄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것도 극도로 줄이죠. 고지방식 해서 지방이 에너지 대사원으로 쓸 수 있게끔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자기만의 레시피가 다 다르고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이 배합이 다 달라요.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일 건지, 지방을 얼마나 늘릴 건지, 또 지방은 어떤 걸 먹을 건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조건 삼겹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운동, 아침 저녁 운동하시는 분이 2번 운동하다가 한 번만 운동하면 찝니다. 그쵸? 예. 그리고 과도한 운동 자체는요, 운동은요,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부산물이 많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숨만 쉬어도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에너지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게 활성산소처럼 몸을 깎아먹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운동을 하면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방출이 되겠죠? 분출이 되면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운동보다 적절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방흡입,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성 때문에 지방흡입을 하죠. 쇠꼬챙이로 막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막 난도질 하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비위가 약하시면 못 보세요. 그리고 얘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의사가 감으로, 그러니까 카메라가 달려있긴 하지만 이게 찌르는 게 이 감으로 하기 때문에 잘하는 곳을 가야 되고 또 기술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이걸 잘못하다 보면 뭐 천공이라고 하죠. 장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합병증들이 있어서 전신마취를 하고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긴 해요. 근데 뺐어. 성공리에 빠졌어. 근데 전신 지방흡입을 하고 딱 일어나죠. 마취해서 깼어. 그럼 깨는 순간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각해요. 내 몸에 있던 게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지. 근데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죠? 다시 만들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하신 분은 없죠. 계속 하죠. 또 쉽게 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디톡스 민간요법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을 흥분작용으로 만들어서 조금 몸에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땀이 나는 상황은 많진 않아요. 막 온도가 더워가지고 땀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의해서 땀이 나려면 긴장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그쵸? 강도를 만났어. 그죠? 뭐 이런 것들. 내가 강도 만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죠? 그게 교감신경계가 작용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한 약물 다이어트는 이런 교감신경계를 흥분으로 시켜요. 근데 이게 계속 흥분을 시키면 고장나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적절한 예가 뭐냐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교감신경계가 탁 고장이 나면 자율신경계가 뭐 땀날 상황이 아닌데 손에서 계속 땀이 나요. 이게 쥐고 있으면 땀이 떨어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다한증?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건들지 않고 해내는 해독이 있다. 이 영상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해독의 핵심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 것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인 게 비만입니다. 비만의 원인도 몸속의 조절 기능이 깨져서 생기는 겁니다. 몸속의 조절 기능이 깨진 사람은 한 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활성산소라든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러한 유해 화학 물질이 몸속에 쌓여서 몸의 조절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은 일단 내 몸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해독 다이어트입니다.